그만 좀 떨어! 남편의 말은 늘 그렇듯 짧고 날카로웠다. 방금까지 멀쩡하던 손이 그 말 한마디에 더 심하게 떨렸다. 70세 이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보리밥 위에 얹힌 김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눈빛은 냉기뿐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희는 그 눈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함을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정희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황혼이혼을 해야겠다. 그날의 아침, 그날도 그는 밥상을 향해 인상을 구겼다. 이렇게 짠 걸 먹으라고! 이걸 음식이라고 해! 정희는 잠시 남편의 입 주변을 바라보았다. 오물거리는 입, 음식 씹는 소리, 작은 트임. 이 모든 게 견딜 수 없이 거슬렸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이걸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었다. 정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건 불가능했다. 40년의 기억들. 정희의 머릿속에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첫 결혼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며느리는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희는 며느리였다. 아내도 아니고 정희는 더욱 아니었다. 명절마다 혼자 설거지를 했다. 시댁 식구 15명의 그릇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딸만 둘이면 어쩌려고. 정희는 셋째를 가졌다. 딸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다. 당신이 아들 못 낳는 체질인가 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없었다. 손떨림의 진짜 이유. 손떨림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밥 줘! 물 좀! 여기 좀 치워! 정희는 하루 종일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됐다. 어느 날 정희가 물었다. 여보,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나가! 나는 피곤해! 그날 정희는 혼자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다. 나는 평생 저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황혼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결정적 순간. 그날 아침으로 돌아왔다. 그만 좀 떨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정희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니, 사랑은커녕 한 명의 인간으로 본 적조차 없다는 것을.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황혼이혼 할 거예요. 신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게 전부였다. 가고 싶으면 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70세 황혼이혼! 웃기지 마! 그 말에 정희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맞아. 나 어디 가서 뭘 하지? 하지만 여기보단 낫겠지. 마지막 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정희는 가장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지갑 한 개. 그 안엔 36만 5천 원. 그게 그녀가 평생 들고 나올 수 있는 전부였다.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저 소파, 저 TV, 저 식탁 전부 정희가 아껴가며 산 것들이었지만 하나도 정희 이름이 아니었다. 황혼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 통장은
모두 남편 이름이었다. 집은 남편 명의였다. 재산은 정희의 이름으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법적으로 그녀는 무소유자였다. 정희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거기엔 40년 동안 정희가 적어둔 요리 레시피가 빼곡했다. 이게 내 전부구나. 황혼이혼 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정희는 그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새벽에 탈출. 새벽 5시. 정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레시피 노트를 넣고 집을 나섰다. 70세 황혼이혼, 통장 36만 원. 문을 닫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 40년의 세월이 그 문 안에 남겨졌지만 정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만 걸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0세의 황혼이혼이라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다.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았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죽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시연. 정희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낯선 도시의 한 오래된 시장이었다. 저녁 장사를 끝낸 상인들이 상추잎을 털고 스티로폼 박스를 쌓아두고 있었다. 차갑고 습한 바닥 냄새, 고기 핏물과 생선 비늘 냄새가 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다. 정희는 그 틈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제 어디서 밥을 먹을지조차 모르는 사람이구나. 황혼이혼 후 첫날 밤, 정희는 찜질방에서 잤다. 12,000원. 남은 돈은 35만 3천 원.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황혼이혼, 잘한 걸까? 거절의 연속. 며칠 동안 정희는 청소 용역, 설거지 아르바이트, 심지어 지하철, 택배 보조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어르신 나이가 좀. 문장은 언제나 그 지점에서 끊겼다. 말끝을 흐리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희에게는 당신은 쓸모없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어느 식당 주인은 대놓고 말했다. 70세면 손님도 불안해해요. 미안해요. 정희는 그날 밤 찜질방 계단에 앉아 울었다. 남편 말이 맞았나? 황혼이혼한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작은 희망.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전통 요리 가능한 분 모집 60세 이상 우대 아이돌 봄센터. 정희는 그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나이를 단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적어둔 느낌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70세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황혼이혼하고 일자리 찾고 있어요. 전화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네, 물론이죠.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이 좋아요. 내일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황혼이혼 후 첫 번째 기회. 첫 출근. 아이돌 봄센터의 조리실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센터장 김미영 씨는 30대 젊은 여성이었다. 어르신, 편하게 정희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 정희는 그 호칭이 낯설었다. 평생 아줌마,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미역국 한번 끓여주실래요? 저희가 재료는 다 준비해뒀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작은 냄비에서 들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팔을 넣을 때 올라오는 향. 정희는 몇 년 만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칼을 쥐니까 신기하게 떨림이 덜했다. 황혼 이혼 후 처음으로 편안한 순간. 첫 번째 인정. 정희가 끓인 미역국을 맛본 센터장은 눈을 크게 떴다. 정희 선생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기술이에요. 아무나 못 내요. 그 말 한마디가 40년의 모욕과 무시에 눌려있던 정희의 등을 곧게 세웠다.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황혼이혼, 잘한 결정이었을까? 정희는 조금씩 확신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 정희는 센터에서 일하며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정희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할머니 선생님, 오늘 국 진짜 맛있었어요. 할머니 선생님, 내일도 와요? 정희는 그 말들이 약이 되는 걸 느꼈다. 손떨림도 조금씩 나아졌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증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황혼이혼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레시피 노트.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요리 레시피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묵은지 사용 시 설탕 1티스푼 추가. 된장찌개 감자는 먼저, 호박은 나중에. 미역국, 들기름에. 레시피 노트.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요리 레시피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묵은지 사용 시 설탕 1티스푼 추가. 된장찌개 감자는 먼저, 호박은 나중에. 미역국 들기름에 소고기 볶을 때 멸치 액젓 반 스푼 넣으면 감칠맛이 깊어진다. 이 노트는 이제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주방에서 묵묵히 익혀온 정희의 기술이자 재산이었다. 황혼이혼 후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었다. 남편의 연락 어느 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전화가 와 있었다. 발신 제한 번호. 직감적으로 남편임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밥을 못 드신대요. 엄마가 해준 밥 아니면 안 드신다고. 걱정 마. 내가 해준 밥은 세상에 널렸어. 엄마 아빠가 진짜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뭐. 황혼이혼 소송장 받은 후에 아빠가 그러셨대요. 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까고. 정희는 콧방귀를 뀌었다. 40년 동안 내 손떨림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밥을 못 먹는 건 당신 사정이야. 난 내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 정희는 남편의 부재가 가져온 평화와 새로운 삶의 활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정희로 살 거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황혼이혼 소송 시작. 센터장의 소개로 황혼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희 선생님, 재산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법적으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40년이면요.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요? 물론이죠. 40년 동안 선생님의 노동력이 이 집안의 재산을 지탱해 왔어요. 집 명의가 남편이라도 연금이나 예금 통장도 전부 분할 대상이에요. 그게 황혼이혼의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정희에게 남편 몰래 모아둔 증거, 예를 들면 요리 관련 상장, 가족 행사 사진 등을 최대한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정희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사, 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요리 수업 제안 센터장은 정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정희 선생님, 요리 실력이 너무 아까워요. 어머님들을 위한 황혼이혼 후 자립 요리 교실 같은 거 해보시면 어때요? 선생님의 레시피 노트를 책으로 만들고 직접 강사로 서시는 거예요. 정희는 손을 떨었다. 하지만 예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제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40년 경력의 전문가세요. 게다가 70세에 황혼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될 거예요. 정희는 그날 밤 찜질방이 아닌 작은 월세방에서 잠이 들었다. 황혼이혼 후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었다. 방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었다. 첫 강의 아이돌봄 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정희의 첫 강의가 열렸다. 10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프닝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에 황혼이혼을 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 이정희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에게 그만 좀 떨어라는 소리나 들었지만 지금은 제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고 강의를 합니다. 수강생들은 숙연해졌다. 정희는 보리밥에 김을 싸서 먹는 시연을 보였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던 그 아침 밥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요리법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용기 낼게요. 30년 참고 살았는데 저도 황혼이혼하고 싶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이름. 몇 달 후 황혼이혼 소송은 정희의 승리로 끝났다.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의 40%를 분할받았다. 정희의 40년 가사 노동이 법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가치로 인정된 것이다. 정희는 그 돈으로 오래된 시장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 겸 요리 공방을 열었다. 간판 이름은 정희의 40년 레시피. 가게 문을 열 때 정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던 손떨림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듯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나아진 것이다. 황혼이혼 후 정희는 이정희 여사님으로 불렸다. 반찬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그녀의 요리뿐만 아니라 70세에 홀로 선 용기의 경의를 표했다. 마지막 장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정희의 모습. 그녀의 옆에는 이제 낡았지만 빼곡하게 채워진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다. 문득 정희는 지난 40년을 회상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기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이정희 선생님, 오늘 싱글라이프를 위한 간단 반찬 강의 접수하러 왔어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서 오세요. 인생은 70부터 지금이 시작입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밖에 햇살을 가렸다.
떨림은 없었다.